때 좀 괴롭지 않았어요? 안 괴로웠어요? 명절 때는 수험생은 괴로운데, 응? 친척들 만나면 다 한마디씩 하잖아. 응? 응. 자, 예. 그래서 올해는 딱 합격해가지고 내년에 아주 진짜 즐거운 명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 자, 우리 오늘 소송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할 차례. 그래서 우리 그 좀 교재로 보면은 792쪽이고 예전 교재로 보면 757쪽. 응? 그러니까 이제 응? 그러니까 700 소의 변경부터 할 차례죠. 예? 그래서 37쪽. 예. 작년 2018년 교재로는 737쪽이고 우리 2019년 교재로는 792쪽. 그래서 소의 변경이라는 주제예요. 자, 시험에 이렇게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나오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소의 변경은 뜻은 이제 의의가 있잖아. 그러니까 소송을 바꾸는 거야. 소의 변경이라는 건. 그러면 소송 바꾸는 거 이제 원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위법이니까 이렇게 취소해 달라. 뭐 이렇게 소송을 내겠죠. 소송 냈다가 소송이 이제 제기돼 있는 상태에서 나 위법이란 이유를 딴 거로 내세울래요. 응? 아니면 뭐야? 이거 나 영업정지 처분 나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고 생각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위법은 맞지만 무효일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난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해달라는 소송 냈던 걸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바꿀래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 그래서 이게 원고가 자기가 청구했던 걸 바꾸는 거야. 그런 걸 소의 변경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넷째 줄에 보면 소의 변경은 뭐 그냥 밑줄 칠 거 없어요. 소송 경제 또 효과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다. 그죠?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청구했던 거 나 이거 아니고 바꾸고 싶은데 그럼 만약에 그 소송을 취하고 다시 처음부터 바꾸려고 하는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고 이거 좀 불편하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걸 소송 도중에 바꿀래요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법원이 이제 그래 바꿔라 하고 허가 결정 내주면 허가하면 그러면 이제 바꾼 소송으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응?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알아야 돼. 자, 동그라미 2번 우리 행정소송법은 우리 소송을 바꾸는 거 소송 변경에 대해서 일단은 두 가지를 규정해 놨대. 그죠?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첫째 중간에 있는 거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소송 종류를 바꾸는 거지.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뭐 있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줄 끝에 있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란 건 예를 들어 내가 허가 취소한 거 잘못이다 이거 갖고 소송을 했어.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허가 취소를 6개월 영업정지로 바꿔버려. 응?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소송 냈던 건 행정청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나는 그 허가 취소한 걸 소송했던 건 소송의 대상이 없어졌고 이미 행정기관이 허가 취소했던 걸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꿔버렸으니까 나 허가 취소해달라는 건 뭐 목적이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지. 행정청이 바꿔버렸으니까. 그런 점에서 그 허가 취소에 대해서 소송할 이익은 없게 되는 거야. 이런 면은 근데 나는 또 무슨 생각이 들어? 행정청이 소송 제기된 후에 바꾼 6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나는 그것도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다시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해서 다시 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해가지고 시작하는 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나는 맨 처음에 허가 취소했던 걸 행정청이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 6개월 영업정지로 바꾼 것에 대해서 그럼 나도 처음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한 거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지. 그게 이제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원래 했던 처분을 변경함에 따라서 소송 제기하는 원고 국민도 그에 맞춰 소송을 바꾸는 거 이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그죠? 자,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종류를 바꾸는 거와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처분을 행정청이 변경하는 데 따라서 원고도 그 소송을 변경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실 하나. 그런데 둘째 줄 보니까
이것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 왜? 행정소송법 8조를 보면은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갖다 쓸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은 더 다양한 종류의 소송 변경을 이제 정해놨단 말이야. 따라서 자, 두 번째 줄 행정소송법 8조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변경 종류, 뭐 청구의 취지, 또 뭐야 원인을 청구의 취지, 원인 변경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유로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던 걸 다른 이유로 그죠?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것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관련되는 부분은 동그라미 2번이다. 응? 이거 알아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두자. 응? 우리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 소송 종류 바꾸는 거, 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처분 변경함으로 인해서 소송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은 규정 안 했지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뭐야 청구의 취지 또는 뭐야 원인 변경으로 소송 바꾸는 거, 우리 세 가지를 차례로 공부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소송 종류를 바꾸는 거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제목 있지? 제목에 지금 구 소외 변경 이렇게 제목 있죠? 그 제목 옆에다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 이거 중요한 사실이야. 제목이 뭐냐면 자 소송 바꾸는 거는 법원이 알아서 바꿔주는 거. 우리가 직권으로 한다 그러지.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원고가 나 바꿀래 하고 신청을 해야만 바꿀 수 있을까? 네. 이거는 반드시 원고의 소송 제기한 국민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바꾸는 건 안 되지. 응?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변경하는 건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이거 재판해 주세요 하고 청구했더니 법원이 야 그거 말고 딴 거 재판해 줄게. 법원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응? 그래서 요게 포인트야. 원고가 나 바꿀래요 하고 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게 소위의 변경이다. 아주 요게 중요한 부분. 제목 옆에다 써놓고 그러면 쌍거래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볼까요? 이거 법 규정인데 자 법원은 읽어봅시다. 법원은 국민이 맨 처음에 어떤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취소소송을 냈나봐 그지? 근데 취소송을 제기했다가 그걸 뭐야 두째 줄에 보니까 뭐 당사자 소송으로 바꿀래요? 응? 또 아니면 뭐야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꿀래요? 아니면 나는 처분이 있는 걸 알고 그렇게 처분이 있는 줄 알고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처분은 없고 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였어. 그러면 부작위 위법이란 거 확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있죠? 그런 거 가능. 그런 거 변경하는 게 상당하다. 즉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인정할 때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실심, 변론, 종료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변경해주는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읽으면서 지금 이거 하나 말한 거 들어있지? 요건. 소송 변경하는 게 허용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자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끝에 뭐가 있어야 돼? 그치 원고가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나 소송 바꿀래요? 응? 신청이 있어야 되지. 여기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는 말 없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다가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셋째 줄 앞머리에 그 다음에 또 요건이 있어요. 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이거는 말이 좀 어렵지만 애초에 소송 낸 거하고 뭔가 이런 거 있잖아. 뭐에 대해서 저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었잖아. 근데 완전히 그거 말고 완전히 다른 거 갖고 다시 저 주장하는 거야. 대상이 완전히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별개의 소송이야. 근데 그거는 소송의 변경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거하고 너무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바꿀래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지. 애초에 청구했던 거와 그 기본은 똑같은 상태에서 뭐 약간 바뀌는 거는 되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이거는 완전 별개의 소송이라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제기해야 되는 거지, 원래 했던 소송을 바꾼다는 그 개념 속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셋째 줄, 애초 소송 제기한 거, 애초에 청구한 거에 크게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두 번째, 그 옆에 또 뭐 있어? 시간적으로는 언제까지만 소송 변경을 법원에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러니까 사실심까지만. 사실심이 어디까지라 그랬어? 2심까지만. 그러면 그 밑에다 써놓으면 결국 이건 시간적으로 소 변경 신청할 수는 시간에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 올라가면 우리가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 사실심 그 밑에다가 그 상고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대법원 올라가서는 상고심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네, 그 점은 소변경은 법이 사실심까지만. 응? 네, 그래서 그 밑에 줄 세 번째 줄 잘 기억해두세요. 응? 자, 그리고 우리 1번에서 도출되는 건데, 자, 동그라미 1번 다시 문장 읽어보면 맨 처음에 무슨 소송을 제기했다가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냈다가 뭐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다 법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지.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을 그럼 풀어 쓴 거야. 동그라미 2번 보면, 자, 항고 소송 상호 간에 변경하는 거 가능하다. 취소송을 무효 확인 소송으로.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취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취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야, 이게 소송 종류가 다른 것끼리도 하네. 우리 첫째 줄에 있는 건 다 행정소송이야. 응? 그런데 둘째 줄에 보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걸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뭐 처분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해달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된대.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다가 뭔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거 민사소송 제기할 사항이 아닌데 공법관계라서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행정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응?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두 줄 있잖아. 그것도 시험에 연관성이 있어요. 응? 소송 바꿀 수 있는 거. 응? 야, 그렇게 보면은 그냥 큰 테두리에서 보면 뭐 이 변경할 수 있는 소송 종류에 뭐 제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송, 그죠? 다 바꿀 수 있다. 다만 이제 셋째 줄에 보면, 이거는 그냥 우리 기억으로 보는 거야.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어요? 뭐 어떤 처분 무효라고 확인해,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소송 제기기간 적용 안 되지. 소송 제기기간 구애받지 않고 소송해도 돼. 근데 어떤 무효인 처분인데 이걸 무효였다는 걸 선언해달라는 의미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취소송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상은 취소소송 요건을 구비해야만 한다는 게 판례 아니야. 그럼 취소소송 요건 중에 하나가 소송 제기기간 준수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 기억하면 그냥 넘어가 되는 거야. 셋째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송으로 바꾸려면 취소소송 요건을 구비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까? 이거 어떨까? 자,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응? 90일이 지났어요.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 90일이 지났어. 그럼 영업정지 처분에는 이제 소송 제기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건 어떻게 돼? 기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무효 확인 소송 내는 건 가능한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놨어. 내놓고서는 나 취소송으로 바꿀래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냐면 그 취소송으로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 최소 기간 지켰어야 되는데 이미 영업정지 받은 거 안 나부터 90일이 지났잖아. 그걸 허용하면 안 되지. 그럼 뭐 어떤 놈이 꼼수를 부릴 수도 있잖아. 영업정지 처분 받고 90일 알았는데 90일 이미 지났다. 취소는 못 낸다. 그러니까 꼼수를 부려서 먼저 소송 제기간 제한 안 받는 무효 확인 소송을 딱 제기했다가 살짝 이제 취소로 바꿀래요. 이게 허용된다면 애초부터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돌아가지고 취소로 이제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모양새가 되잖아. 그거 허용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넷째 줄에도 읽고 지나다. 당사자 소송과 항고 소송 간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직 당사자 소송은 열심히 공부를 안 했지. 근데 항고 소송,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뭐 부작 위법 소송 다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게 돼 있어? 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내가 처분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권한 가진 행정청, 그지? 그러니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거야. 근데 당사자 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제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피고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읽고 지나가.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고소송으로 바꾼다든지, 응? 항고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려면 피고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응? 피고 변경하는 게 수반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동그라미 이번에 두 줄이야. 응? 위에 거 두 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원은 신청을 받고, 원고로부터 신청을 받고 소송 이거 종류 변경하는 걸 허가해 주는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결정 내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대? 법원이 변경 허가 결정을 할 때 아까 피고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될 때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응? 자, 거기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부분만 밑줄 쳐주세요. 응? 근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요거 갖고 문제를 낸다면 거기 의견이란 단어를 바꿔서 내고 싶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렇게 내고 싶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 동의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물어는 보라는 거야. 그래서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규정은 있지만 동의까지 얻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응? 그래서 그 단어 위에 두고, 그지?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법원이 원고로부터 이제 소변경이야 당연히 원고만이 신청할 수는 있는 건데, 원고가 이제 소 종류 바꾸겠다 하고 신청을 했어. 그래서 법원이 그래 변경하는 거 허가해 준다라고 결정을 했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는 그 승복 못해, 그 결정에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대? 즉시 상급법원에 그 피고 바꿔주는 결정, 소송 종류 바꿔주는 결정 다시 해달라 하고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문장을 보면, 자, 첫째 줄에 키워드 변경 허가 결정, 응? 소송 종류 변경을 허가해주는 결정을 내렸어,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첫째 끝에 피고 측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응? 근데 법은 여기까지만 규정이 있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둘째 줄 중간에 무슨 단어 나와요? 소송 종류 바꾸게 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불허가 결정. 그러면 누가 반발해? 소송 종류 바꾸겠다고 신청한 원고가 이제 반발하지. 근데 원고는 불허가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그거만 다시 결정해달라고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없대. 없고 어떻게 해야 된대? 응? 그러면 최종 판결 나온 거 있지? 그 최종 판결에 대해서만, 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상급법원에 이제 청구하는 그 방법만 써야 된대. 응?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문장은 어디가 키워드일까 한번 찾아보자. 자, 법원이 소송 종류를 변경하는 허가 결정을 내려줬대. 자, 그러면 첫째 소변경의 효과야. 소종류 변경의 효과. 그러면 첫째 끝에 종전에 제기했던 소송이 있지? 그는 원고가 이제 취하한 거로 치고, 변경된 소송이 언제부터 제기된 거로 봐줘? 처음의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그죠? 즉 거기에 포인트지. 새로운 소송은 종전의 소송을 제기한 때. 요게 키워드예요. 종전의 소송. 그러니까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변경된 소송 제기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응? 그렇게 해줘야 이게 소변경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거기 종전의 소를 제기한 때 요거를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법원이 변경 허가 결정을 내려준 때부터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응? 법원이 변경 허가 결정 내려준 때부터 변경된 소송을 제기한 거로 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바뀐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의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응? 그 시간을 잘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은 이제 뭐야? 소송 종류를 바꾸면서 새로운 소송에 대한 제소 기간 준수는, 그러니까 소송 기간을 지켰느냐 하는 건 변경되기 전에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응?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했었잖아. 자, 영업정지 처분 받고 90일 이미 지났어. 그리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그랬다가 어떻게 돼? 나 무효 확인 소송 냈던 걸 취소로 바꿀래요. 그러면 취소 요건 갖췄는지 따져야 되는데 그거 언제부터 소송 기간 따져? 처음에 영업정지 처분 있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났나 안 지났나 따져야지. 취소로 바꾸는 것이. 그러면 90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취소로 바꾸는 거는 요건 못 갖췄다. 그래서 허용될 수가 없는 거지. 응? 그래서 그 당연한 논리겠죠. 안 그러면 아까 소송 제기간 구애 안 받는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취소로 싹 바꿔버리면, 그죠? 그럼 그게 저 소송 제기간 저 제한을 둔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또 하나의 소변경 제도. 하나는 뭐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죠. 응?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다가 저 시간 순으로 합니다. 맨 처음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행정기관이 시장이 허가 취소 처분을 했어. 허가 취소 처분. 응? 그래서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뭐야? 취소해달라 하고 소송을 냈어. 응? 취소를 제기했어. 그런데 이때 와서 행정청이 시장이 뭐하냐? 애초에 허가 취소했던 거 아마 소송에서 질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 허가 취소한 것까지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아서 허가 취소 처분을 뭐로 바꿔버려? 응?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시장이 소송 제기된 후에 처분으로 이게 변경을 해버린 거야. 시장이 여기서 이제 시장이 소송 제기되고 난 후에. 그러면 자, 이거 A라고 하자. A는 뭐 갖고 소송했어요? 허가 취소 처분 갖고 소송을 했는데 시장이 소송 제기된 후에 허가 취소 처분을 말하면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새로 한 거야. 그럼 요 속에는 이렇게 변경한다는 의미 속에는 허가 취소 처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A가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허가 취소 처분은 없어진 거니까 이 소송은 어떻게 돼? 원래는 각하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각하시키는 대신에 원고 측이 어떻게 돼? 그럼 나도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제기했던 걸 소송 제기 후에 행정기관이 이렇게 바꿔놨으니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그럼 법원이 허가해주면 요 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한 거로 보고 그대로 재판 진행하는 거죠. 네,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문장 읽어봅시다.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을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 바꿔버렸을 때는 처분의 변경이 있으면 안 날부터 60일 이내 원고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 어디가 중요할까? 우선 두 번째 줄 이것도 소변경이잖아. 소변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원고가 신청을 해야만 법원이 바꿔주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 원고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건 항상 공통이야. 그 다음에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잘은 많이는 안 나오는데 숫자가 나오면 유의해둬야 돼. 그러면 자, 여기서 A가 허가 취소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 이걸 대상으로 소송을 했다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럼 언제까지 이거 바꾸겠다고 신청을 해야 돼? 법원으로부터? 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시장이 변경한 걸 안날부터 60일 안에 법원에다가 바꾸겠다고 신청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그거 60일 있잖아. 첫째, 그때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했다는 걸 안날부터 60일 안에. 응? 그 부분 유의.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2번에 일단 중요한 거 밑줄부터 먼저 치자. 첫째 줄 끝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뭐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송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처분 변경이란 맨 처음에 어떤 처분이 행해졌는데 그걸 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바꿔놓는 걸 말하는 거지. 근데 애초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부작위 그거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그죠? 그랬다가 행정청이 무슨 처분을 다시 내버려. 그러면 이거는 처분 변경이라는 게 아니야. 처분 변경은 뭔 처분이 행해졌는데, 이렇게 허가 취소 처분이 행해졌는데 또 다른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꾼다니. 원래 처분이 있는 걸 바꾸는 걸 바꿨을 때를 말하는데, 아무런 처분이 없다가 비로소 어떤 처분을 하는 경우, 이런 건 처분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처분 변경이란 소의 변경이란 제도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아까 한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읽고, 소 변경 허가가 결정이 내려지면 변경 허가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이게 바뀐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건 동일한 논리고. 그 다음에 4번 하나 보자. 변경된 청구는 행정심판을 안 거쳤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전제야? 자,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이게 다 가정을 해보자. 원래 이 허가 취소한 거에 대해서 소송 바로 못 내게 돼 있어. 먼저 행정심판 거치고 왔어야 돼. 규정이 그래. 그러면 이거 행정심판 먼저 거쳐갖고 소송 냈잖아. 그런데 뭐야? 소송이 제기되고 나니까 영업정지처분으로 바꿨잖아. 그러면 이렇게 6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또 거쳐야 되나? 안 거쳐도 된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거쳤으면 된 거래. 그래서 변경된 청구는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되는 거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야? 쌍가로 4번. 이번에는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함에 따른 소의 변경제도. 그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이거 아까 읽었던 거랑 같은 요건이죠. 애초 청구한 거에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지, 말하자면 종결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가 청구한 거에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위법 사유라고 주장했던 거 이런 걸 다른 이유로, 다른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논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뭐 동그라미 1번은 그냥 그대로 가도 돼. 그럼 다 동그라미 2번을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아.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자, 동그라미 2번은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청구 취지, 그러니까 이것도 소의 변경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기본적인 효과가 어떻게 돼? 종전에 제기했던 취하된 거로 보고 변경된 소송이 처음부터 제기된 거로 봐주죠. 그랬을 때, 자, 첫째 줄 끝에부터 비춰줘요. 그러면 변경된 새로운 소송에 대해서 제소기간이 충족됐느냐? 제소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소 변경, 그 둘째 줄에 소의 변경이라는 단어 있죠? 엄밀히 말하면 거기다 괄호를 집어넣어서 이해하면 돼요. 소의 변경은 결국은 원고가 신청해서 법원이 허가 결정 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원고 측이 소의 변경 신청을 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지. 신청이란 말을 좀 집어넣어서 이해하면 더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게 취지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A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위법 주장하다가 B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소송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거기 그렇게 바꾸려면 맨 처음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돌아가서 생각하면 원래의 처분이 행해진 때로부터 소변경 신청한 때까지, 그때까지가 소송 기간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지. 소변경 신청을 그 제소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새로운 소송에 대한 제소 기간 준수는
소변경 신청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판례다. 그렇게 정리하세요. 예, 그거 유의해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익숙한 얘기가 나옵니다. 응?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어서 행정심판에서도 이 처분 취소해달라고 취소심판 청구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해도 행정심판 청구한 것만 가지고는 원칙이 뭐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효과라 그래?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아요. 소송도. 그래서 자, 쌍가루 1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뭐야? 두 줄. 일단 원고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은 어떻게 돼? 재판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응? 그 다음에 어느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한번 내면 판결 나올 때 기다리든가 해야지. 그거 가지고 또 중복해서 또 소송하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읽고 지나가고요. 자, 쌍가루 2번에 집행 부정지가 우리나라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원칙이죠. 그래서 법조문 의의에 자, 어떤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무효로 확인해달라, 그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집행에 영향을 안 준다.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죠.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왜 영향 주지 않는 것으로 해놨을까? 이거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영업정지 처분받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법원에 딱 내면 영업정지 처분 판결 나올 때까지 멈춰요. 응? 멈추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어요. 독일은. 근데 또 프랑스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입장이야. 소송 냈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집행 안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마다. 근데 멈추는 것으로 하면 누구한테 유리해? 원고 소송 제기하는 원고 국민한테 유리해? 아니면 국가 행정기관에게 유리해? 멈추는 집행 정지를 원칙으로 하면 국민 편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거죠. 불리한 영업정지 처분 일단 멈추는 거로 하니까. 근데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하면 일단 국민이 이거 억울해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야 하고 소송을 내도 안 멈추잖아, 효력이. 그러면 이거는 국민보다는 뭐 행정 목적 달성, 그러니까 국가 측에 우선권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적으로 어느 입장을 더 우선으로 쳐주느냐, 그 나라마다의 정책적인 태도에 달린 거다 이거지. 응? 그래서 자, 근거 거기 한번 읽어보면 왜 우리나라는 소송을 내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돼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도 안 멈추는 걸 원칙으로 하느냐? 응? 그거는 첫째 줄 뭐야? 이제 1권에서 공부하는 건데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응? 키워드 뭐 공정력 뭐 이거 단어에 유의돼.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는 공정력 내지 자력 집행력에서 구하는 소수 견해도 있대. 거기서 근거를 찾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풀었으면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 위법이 좀 있어도 권한 가진 기관에서 취소가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효력이 유지되는 거. 이게 이제 유지된다는 거 인정하는 게 그게 공정력이라는 효력이든. 그렇기 때문에 취소 판정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안 멈추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근거를 찾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응? 근데 그거는 소수 견해라 그랬어. 근데 이 논리를 연장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이거 이 행정법 얘기 다 독일 건데 그럼 독일은 역시 지금 첫째 줄에 말한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한테 법 집행한 행위는 위법이 좀 있어도 무효가 아니라는 권한가지관이 취소 판정 내릴 때까지 효력이 일단 유지된다. 똑같거든. 공정력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무슨 제도를 택하고 있어? 집행 정지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정력이라는 것 때문에 공정력이나 효력 때문에 무조건 집행이 정지되거나 정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직접적 인과관계성은 없다는 얘기지. 그런 결과 우리나라의 통설은 결국 어떻게 돼? 그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이라는 효력과고 직접 상관은 없는 거고 결국 뭐의 문제래? 응? 셋째 줄에 보면 정책적 고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법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하는 거다. 응?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를 그래서 정책적으로 집행 부정지를 택한 거야.
원칙으로. 즉 행정 목적 달성을 우선해 두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익 보호보다. 응?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구제 그 문장 들었죠? 응? 가구제 제도라고 제목 달지 않았어요? 예. 자, 가구제 괄호치고 가가 임시를 뜻하니까 임시구제라는 뜻입니다. 가구제 제도 요거 간단히 공부해 두세요. 가구제 제도. 거기 쭉 보면 소송 제기해서 판결 나오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 그 사이에 이게 국민한테 어떤 불이익 조치 나간 거 이거 멈춰놓지 않으면 국민한테 크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응?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뭐야? 판결 승소 판결 받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막아주기 위해서 일단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지 행정기관의 조치를 임시로 멈춰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요. 어쨌든 자, 임시구제제도로 논의되는 게 두 가지 있다 이거예요. 거기 문장 쭉 읽어보고요. 자, 그 파트의 맨 밑에 두 줄. 가구제, 임시구제 제도로 논의되는 거 두 종류가 있어. 뭐와 뭐가 있다? 응? 집행을 일단 판결 전까지 정지시켜 주는 거하고 집행 정지 제도하고 또 하나는 가처분 또는 임시처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용도가 좀 둘 다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집행 정지 시켜 주는 거는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 나간 거 판결 전까지 일단 멈춰 주는 거야. 그죠? 근데 가처분, 임시처분은 국민이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안 해주고 있어.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야 일단 판결 전까지 임시로 뭐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를. 응? 그러니까 허가 신청했는데 거부. 행정기관은 거부. 그래서 허가 거부한 거 위법이니까 취소하라 소송 내고 법원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 법원이 어떻게 돼? 아 일단 판결 전까지 임시로 허가받은 것으로 쳐준다. 임시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임시처분, 가처분 제도예요.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걸 임시로 해주는 거죠. 응? 용도가 좀 다른데 어쨌든 임시구제, 가구제 제도로서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끝에 우리나라 현재 행정소송법은 한 가지만 규정해 놓고 있어요. 뭐만? 집행정지만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가처분 내지 임시처분은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지만 가처분, 임시처분이라는 게 행정소송에서 인정이 되는지가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규정이 없어서. 응? 일단 마지막 두 줄.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 쌍가로 3번 집행정지. 응? 집행정지, 예외적인 집행정지를 보죠. 그죠? 자, 여기 법조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5줄이 다 법조문이죠? 읽어보면 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이거 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뭘 대상으로 소송하는 거예요? 처분, 그죠? 처분 같은 거죠. 자, 하여튼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같은 게 제기된 경우에 그 처분 등이나 하는 말 속에는 이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처분 등의 집행이나 또는 그 절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속행이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 그 본안 그러니까 뭐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받은 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효력 정지는 그보다 약한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해줘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곳곳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두째 줄 있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소송한 원고인 국민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게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얻는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밑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주세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거 중대한 손해라 그러면 안 돼요. 중대한 손해 아니다. 이 중대한 손해라고 한 거는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라고 써놨어요. 즉 행정심판 글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주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집행을 정지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라고 써놨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써 있어서 그게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에요. 응? 유의해두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 뭐 있어요? 자, 이 집행 정지해 주는 거는 원고가 판결 나오기 전까지 영업정지처분 멈춰달라 이런 것처럼 신청을 해서도 법원이 결정해 줄 수 있지만 법원이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도. 그래서 포인트가 직권이에요. 직권. 왜냐면 당연히 소송 제기와 원고 측이 신청할 거는 예상이 되는 거죠. 응? 근데 신청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지 결정 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응? 직권으로. 여러분 이 제도 보면은 저기 봐, 저 3년 전쯤에 뭐 있었냐면 그때 저 광화문에 촛불 집회 막 하고 그럴 때야. 그럼 광화문에 막 촛불 집회 한다고 하니까 그 종로 경찰서장이 집회 금지 통고 처분했어요. 그때나 저 청와대 근처에서 막 집회한다고 신고하니까 경찰서장이 금지 통고 처분. 그래서 그 집회 주최 측에서 어떻게 했어요? 경찰서장이 집회 금지 통고 처분한 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소송 내고 뭐 신청했어요? 집행정지. 그래서 법원이 일단 어떻게 돼?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거 경찰서장이 집회 금지 통고 금지시킨 거 이거 위법이냐 아니냐 심사해서 최종 판결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집회는 한 15일 뒤에 한다는 거야. 응? 그럼 뭐 집회하기로 한 날짜 지난 다음에 응? 뭐 승소 판결 받아도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정지 신청. 그럼 먼저 법원은 급한 거 그 집행을 정지해 놓고 재판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심사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법원이 뭐야? 이거 저 경찰서장이 금지시킨 거는 정지한다. 결정 내려준 거지. 그래서 집회 열리는 거죠. 응? 그렇게 됐죠. 결국은 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물러났죠. 응? 자, 그래서 직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바로 밑에 줄. 자, 처분 등의 효력을 전부 정지할 수도 있고 효력 중에 일부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집행하는 조치 중에 또는 절차 중에 일부 또는 정지를 정지시킨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도 있다. 응? 그거죠. 전부 또는 일부. 요게 키워드예요. 어떤 처분 전부를 정지시킬 수도 일부만 정지시킬 수도 있고 그죠? 네,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포인트. 우리가 이제 표현상으로는 집행정지라고 표현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 효력을 정지해 놓는 거, 응?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 거,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켜 주는 거, 그죠? 다 뭉뚱그려서 그냥 편의상 집행정지라고 말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세 가지 중에 제일 센 게 뭐다? 효력정지다. 효력정지가 제일 센 거다. 근데 제일 센 거는 그보다 좀 약한 조치로 아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한다는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럼 약한 조치부터 해줘야 된다. 따라서 법원은 효력정지 결정해 주는 거는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해줘도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효력정지 결정까지 내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문구가 있죠. 여기 시험에 다 꼭 나오는 거예요.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집행정지 해주려면 그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을 받아라쓰던 법원이 직권으로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우리가 읽은 것들이 우리 법 규정에 있는 거 외에도 자, 동그라미 1번 집행정지 요건. 그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되어 있을 것. 그죠?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그럼 예를 들어 거기에 본안 소송은 뭐야? 처분 취소 소송,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게 제기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돼 있어야 된다. 응? 그러면 또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여기 집행 정지해 달라는 건 말하면 몸통에다가 부차적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이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이 몸통이야. 그 몸통이 적법하게 소송에 법원에 제기돼 있어야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 하는 거야?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A한테 응? 영업정지 처분. 그러면
자, 이 A가 법원에다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나 집행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만 이거 하는 거 될까요? 가능할까요? 법원에다 집행정지 시켜주세요 하고 법원에 요거만 집행정지만 신청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요거만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안 돼요. 응? 안 되고 뭘 반드시 해야 돼?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해 주세요. 취소송 또는 뭐야? 오화 또는 뭐야?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뭐야? 이거를 제기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정지시켜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요거만 해달라고 하는 건 신청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응? 이게 본안 소송이 아니라 취소해 달라 무효하게서. 그래서 본안 소송 제기를 적법하게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이거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면서 플러스 같이 하는 건 돼요. 동시에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셋째 줄 중심. 가장 빨리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 제일 빨리 하는 건 어느 때 하는 거다? 셋째 줄 본안 소송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요게 포인트.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이게 제일 빨리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안 하고 집행정지만 해주세요 하고 달랑 신청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응?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둘째 줄에 괄호 속에 있죠. 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하고 차 있죠. 요거는요 민사소송에서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뭐 예전에 무슨 뭐 박정희 대통령 뭐 그 사망한 날, 뭐 그날에 그날을 다룬 영화 같은 거 하나 있었죠. 응? 그 영화 있었어요. 그 궁정동 안가에서 이제 술 마시다가 이제 저 김재규로부터 총 맞고 하는 그 시점을 다룬 한석규도 나오고 뭐 그런 영화 있어.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영화가 제작돼서 이제 상영이 되려고 하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씨 측에서 그 영화 상영 금지시켜 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거기 이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내. 그게 민사소송으로 되는 거야. 영화 제작자를 상대로. 근데 그거는 그 영화 이 상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 취소해달라 이런 본안 소송 제기 안 하고 상영 금지를 먼저 결정해달라. 그거만 달랑 신청해도 돼요. 민사소송에서는. 응? 즉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만 달랑해도 되는데 행정소송 그게 안 된단 말이야. 행정소송은 뭐 취소해달라 이런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걸 전제로 해서만 집행 정지시켜달라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굵은 글씨 제목. 그런데 제일 빨리 하는 건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응? 이해됐죠? 그러면 그 밑에 판례로 얘기해 볼까요? 자, 1번 판례가 좀 중요합니다. 1번 판례. 그러면 첫째 줄 읽어봅시다. 집행 정지시켜주는 결정은 우리 집행 부정지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일시적인 응급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둘째 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요해야 된다 하는 게 요건이다. 따라서 자 셋째 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셋째 줄에 자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집행정지 결정까지 내려줬어. 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준 후라도 본안 소송이 취하. 그러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본안 소송 취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몸통이 사라진 거야. 응? 몸통이 사라졌어. 그러면 그 몸통에 붙여있던 새끼, 꼬리라고 해야 되나? 뭐 집행정지 이것도 어떻게 돼? 몸통이 사라졌으니 같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을 일단 법원이 내려준 후에도 본안 소송이 취하되어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 아니란 말이야.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돼버리면 법원이 내렸던 집행정지 결정은 아무 조치 안 해도 자동으로 법원이 내렸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소멸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내렸던 걸 취소한다라는 조치가 따로 필요가 없대요. 응?
그 부분 중요한 판례입니다. 셋째 줄 이하부터. 쉽게 얘기하면 몸통이 사라지면 당연히 거기에 붙여있던 새끼, 응? 즉 어미가 사라지면 그 새끼도 같이 소멸한다. 아무 조치 안 해도 이 부분을 유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판례를 보면 좀 잘라 봅시다. 그래서 넷째 줄까지 일단 자릅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원고 측, 국민 측에서 법원에 뭐 신청했어요?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 그러면 법원은 뭘 심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여기다가 놓고, 자, 여기다 좀 줄여서, 자,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본안 소송을 내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거야. 원고 측에서. 그러면 법원이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심사할 거는 뭐만 심사해야 돼? 이 법이 정한 행정소 보면 집행정지 해줄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됐나 아니냐 이걸 따져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지.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라서 취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그거는 집행정지 신청받은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이 본안 소송에 대한 본안 심리 들어가서 거기서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릴 일이고, 이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이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줄 거냐 아닐 거냐 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일단 첫째 줄 원고 측은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갔어. 그럼 법원은 그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이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판단 내려야 될 사항이니까 집행정지 신청받은 단계에서 처분이 적법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만 심사하면 된대? 집행을 정지해 줘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해줄 수 있는 요건이 맞느냐 이거만 판단 내려야 되는 거다 이거야. 자, 그럼 정님 간단히 자, 집행정지 신청 들어갔어. 법원은 뭐만 심사해서 결정해야 돼? 판단 내려야 돼? 집행정지 시켜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느냐? 행정소송법이 정한 셋째 줄 그것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지. 뭐까지 거기다 껴서 판단하면 안 된대. 첫째 줄 처분이 적법이냐 아니냐 이것까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집행정지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거만 심사 판단하는 문제다. 여기까지 일단 한 줄.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좀 복잡한데 그 2번 판에서 마지막 둘째 줄 끝에 자, 본안 청구가 신청이네요. 자,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부분이 마지막 줄 포인트. 근데 이 말이 어려울까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봐. 본안 청구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어. 요건 못 갖췄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판결?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 각하. 몸통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집행정지는 붙어있을 몸통이 없잖아. 그럼 집행정지란 건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해줬더라도 이거 각하돼 버리면 집행정지 결정해줬더라도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돼야 돼. 요건을 갖춰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건을 갖췄다는 건 뭐 소송기간 지키고 뭐 등등 원고 적격이 있고 피고자들 이런 요건을 갖춰서 제기가 돼서 있어야 여기다 집행정지를 붙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몸통이 요건을 못 갖춘 소송이라서 각하돼 버리면 자, 이거는 붙을 수가 없다. 여기다 붙여서 신청할 수가 없다. 본안 청구 자체는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최소한 집행정지를 결정 내려주기 위한 요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별건 없죠? 네. 자, 그러면 3번 판례는 지금 2번 판례 그거의 응용일 뿐이에요. 별건 없어. 자, 어디 3번 판례 읽어보면 핵심이 뭘까? 자, 우선 우리 두 가지 공부합시다. 우리 앞에서 소송 대상인 처분 공부할 때 나왔지. 첫째 끝에 뭐 나왔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래. 응? 그러니까 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무슨 자기네가 무슨 사업 벌이는 거에 어떤 기업체는 니네는 입찰에 참여 못해 하고 몇 년간 제한시키는 조치죠. 불이익 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공부합시다. 첫째 주 끝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등의 부정당 제재 처분. 이런 단어 나오면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처분이냐 아니냐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누가 했어? 예, 그 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이게 공사가 했잖아. 그죠? 공기업. 그러면 처분으로 봐 안 봐? 처분으로 안 봐. 일단 이거는 공부한 거죠. 그죠? 그럼 봐. 그러면 이거 취소해달라고 송을 낸 거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처분 취소해달라. 취소해달라고 송을 냈지. 그러면서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런데 이게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닌 것 같고 송을 했잖아. 그럼 뭐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 요건 구비가 안 됐어. 그럼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지. 적법하게 본안소송이 제기 안 되니까 집행정지 신청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2번에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집행을 정지시켜줄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응? 자, 이건 뭐 별 논점은 없고요. 크게. 여기서는 니은번을 보세요. 니은번. 니은번의 첫째 줄만 보세요. 자, 거부처분, 부작위. 응? 그게 키워드. 거부처분, 부작위. 뭐야?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기다 또 추가해놔. 집행을 정지해줄 이익이 없어요. 집행 정지시켜줄 이익이 없어. 응? 정지해준들 상대방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어. 응.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한다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자, 우리가 그냥 그 뒤에 얘기를 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부작위부터 생각해. 부작위는 행정기관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뭘 정지시켜? 안 하고 있는 걸 정지시킨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인데 정지시킬 게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부작위는 정지시킬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부처분은요. 그러면 이 거부처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국민이 저한테 이익되는 행위 해달라고 신청이 있다는 거예요.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처분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거부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일 빨리 하는 거 하면서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해야 되겠죠? 응?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거부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 그런데 여기서 판단해 봅시다. 그럼 법원이 이거 신청을 받고 그래 저 거부한 거의 효력은 정지한다. 응? 그래서 정지 결정을 내려줬어.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정지 결정 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부 처분이 일단 없는 것처럼 돼요. 판결 나오기 전까지 행정기관이 한 거부 처분이 없는 상태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럼 거부 처분이 없는 상태처럼 되면 신청 시점과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행정기관이 임시로나마 신청된 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허가를 집어넣으세요.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했어. 시장이. 법원이 정지해준다고 결정을 내려줬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돼? 임시로 허가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임시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전혀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가 임시로 만들어지는 것일 뿐 상대방은 정지 결정을 받아봐야 아무것도 얻어지는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 처분은 정지시킬 이익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판례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판례 보기 전에 판례를 먼저 보자. 여러분 판례 2개가 나와 있죠? 다 시험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럼 판례 1번에 보니까 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첫째 줄. 투전기업소 허가. 하여튼 뭐 빠진거 이런 거야, 투전기가. 근데 허가를 일단 받아서 영업을 했었나 보지? 근데 허가 이제 유효기간이 다 되니까 갱신해달라고 신청했나 봐. 그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야? 1번 판례에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 중요한 단어는 거부 처분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뭐라 그랬어? 거부 처분을 정지시켜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죠? 효력 정지해주는 결정을 내려주더라도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임시될 뿐,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될 뿐,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효력 정지 해준다고 해봐야 행정청이 어떻게 돼? 두 번째 끝에 신청에 따른 뭐 갱신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니죠? 응?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허가를 임시로 갱신해줘야 될 의무 이런 거 생기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거부 처분을 효력 정지해줘봐야 세지 끝에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손해를 예방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효력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이익이 없고 법원도 그런 결정을 내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응? 1번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2번은 같은 이치니까. 그죠? 그러면 2번은 첫째 줄 뭐예요? 교도소장이 접견 불허한 처분. 응? 그죠? 교도생이 접견을, 그러니까 뭐 수용자 누구 찾아와서 만나려고 하는데 교도생이 못 만나게 해준 거죠. 교도생이 접견 불허한, 이것도 뭐야? 내용적으로는 거부 처분이지.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이 이거 정지시킬 대상이 못 된다. 정지시켜줄 이익이 없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 위에 문장 디귿번은 1권에서 공부하는 건데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은 처분성이 인정돼서 그 전체 중에 일부만 정지시켜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담만 따로 떼서 정지시켜줄 수도 있다. 그래서 첫째 그때 부담만, 요거 부담만은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게 포인트. 응? 부담만은.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부담이란 거 의무 덧붙인 건데 뭐 허가나 면허나 이게 주된 내용에 처분하면서 거기다 의무 덧붙였는데 그럼 전체 부담까지가 전체 행정행위인데 그 중에 일부인 부담만 정지시켜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고. 예. 미음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거예요.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우리 법 규정에 아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요건이었죠. 그러면 자, 기억번 읽어봐야 돼요. 그럼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어떤 걸 말하나, 어느 정도의 손해를 말하는가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A번 기억번 읽어볼까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돈으로 뭐 보상 해준다 한들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뿐만 아니라 돈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그런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응? 그래서 뭐 그냥 굳이 외울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런 걸 말하고 여기까지가 일단 그 세 줄이 일단은 시험에 쓰이는. 다만 그 액수가 얼마나 커야 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액수는 당사자마다 중요한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큰 피해인데 그죠? 재벌 회장한테는 뭐야? 뭐 하룻밤 식사값일 수도 있어요. 하루 저녁. 그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액수 갖고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냐 아니냐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응? 자, 금액이 현저하게 커야 한다. 이거는 요건이 아니에요. 자, 기억번 세 줄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넷째 줄 긴급한 필요란 뭐예요? 시간적으로 뭐예요? 최종 판결 나오는 것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응?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돼요. 그래서 화살표로 써놨죠. 손해의 규모가 현저하게 커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당사자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손해 규모라는 게. 응? 그래서 뭐 100만 원도 그 어떤 당사자한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응? 그래서 그 얘기.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아까도 얘기했어. 위에도 거부처분 효력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봐야 정지해준들 정지 결정을 내려준 아무것도 구제되는 법적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 정지니 집행 정지니 해줄 수 있으려면 그 정지로 인해서 상대방이
구제되는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또 니은번 중요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응? 자, 첫째 줄. 효력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자에게 뭐야? 정지해주면 뭔가 구제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정지 결정 내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응.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쭉 어떻게 들어서 판례에서 이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정지를 안 해놓고 최종 판결까지 계속 그냥 진행하면 얘가 나중에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그러면 인정해 준 사례라면 이제 집행정지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1번을 보니까 뭐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해 줬네? 근데 거기에 좀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셋째 줄 끝에 무슨 단어가 나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 이 단어가 조금 유의해야 될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을 좀 분석해보면 어느 기업이 법 위반 행위를 했나 봐. 그래서 기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니네 과징금이라고 얼마 내? 근데 얼마 부과했어요? 285억. 엄청나네. 285억 부과한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85억이 부과되면 부과받은 기업은 일단 무효가 아닌 한 어떻게 돼? 일단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해놓고 원칙대로 하면 납부를 해놓고 이거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야 돼요. 그래서 취소 판결, 승소 판결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낸 거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다시 되돌려 받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 기업은 안 낸 상태야. 부과받고 안 낸 상태에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부가처분 취소해달라. 그리고 이거 못 내겠다.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못 내겠다. 그래서 뭐야? 이거 납부하는 걸 정지시켜달라고 한 거죠. 응? 그래서 이유가 뭐야? 이 기업은 이거 285억 원 구해서 일단 먼저 내고 최종 판결 받아서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하려면 돈을 구해서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이 이 기업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 응? 외부로부터 돈 빌리기도 되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응? 무슨 구조조정 차원에 있고 막 이런 기업이야. 그러니 그 돈을 구해서 먼저 낸다. 그러면 최종 승소 판결 나올지도 모르지만 나오기 전에 이 기업 망한단 말이야. 그럼 기업 망한 다음에 뭐 승소 판결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285억 원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판결은 나온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먼저 내고 나중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내는 걸 정지해 준 거지. 납부 안 한 상태에서 판결 나오도록 해도 된다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는 맞을 정도는 돼야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다음에 2번 판례 보면 어떻게 돼요? 2번 판례는 둘째 줄 끝에 보면 어떻게 돼요? 병역법상 방위 소집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무슨 여기 앞에 문장 보면 무슨 특례 보충력 편입 처분 이런 거 갔나 봐. 그죠? 그래갖고 아마 거기가 그 3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면 군 복무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데 아마 이게 36개월 딱 마치기 두 달 전에 뭔가 얘가 제대로 근무를 안 했다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현역병 입영 처분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얘가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현역병 입영하는 거를 멈춰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이 뭐야? 이거 마저 두 달만 더 채우면 일단은 뭐야? 그 특례 보충력 기간 다 마친 게 되고 나중에 현역병 입영 처분 위법이었다고 취소 판결 받으면 다시 군대를 안 들어가도 되잖아. 현역병으로. 근데 얘는 두 달을 못 마친 상태, 마감을 못 쳤잖아. 그런 상태에서 일단 현역병 입영 처분 받고 군대를 들어가 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특례 보충력으로 군대를 마치지 않은 게 돼서 현역으로 복무를 일단은 가서 입영을 해서 몇 달 한 뭐 6개월 복무했는데 현역병 입영 처분 위법이었다. 해서 다시 나오게 되겠지. 승소하면. 6개월 또 근무했잖아. 현역으로 가서. 이중으로 근무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일단은 현역병 입영 처분 멈춰놓고 마저 두 달 그 못 채운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것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3번 키워드는 요거 보세요. 첫째 끝에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 줄여 말하면 교도소 이송 처분이 된 거예요. 이거 처분이야, 처분. 교도소장이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를 저 경상남도 진주교도소로 이송시키는 조치인데 요거 행정소송 대상들은 처분으로 인정했어요. 처분성 인정. 그래서 이 소송하는 수감자가 어떻게 한 거야? 그 교도소장의 이송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이송시키는 거 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달라는 거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들어줬어, 안 들었어? 들어준 거다. 응? 근데 가만히 이유를 보면 지금 이 수감자 어떤 상태에 있대요, 지금? 자기가 지금 마지막 재판 남겨놓고 있대, 대법원. 그 첫째 줄에 상고심이라고 나왔죠. 상고심이 지금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그러면 1심, 2심 거쳐서 지금 마지막 재판, 대법원 재판 중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대법원에 의해서 유죄냐 무죄냐가 최종 확정 나는 거야. 지금 좀 자, 서울에 있는 비싼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재판 대비하고 있어. 근데 안양교도소면 서로 가깝잖아 지금. 그래서 교도소로 서울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이제 법적인 도움 받아가면서 지금 재판 대비 중인데 갑자기 참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안양교도소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선임한 교도소하고 교도소래 선임한 변호사하고 제대로 만날 기회가 줄잖아요. 그럼 법적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마지막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돌이킬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진주도까지 가는 거는 일단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정지 해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죠? 4번 판례도 보면 여기서는 첫째 줄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있죠? 근데 이거 처분일까 아닐까? 처분이니까 취소해달라, 본안소송 적법하게 제기됐을 거고, 그러니까 집행정지 해줄 거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까 수도권 메리츠관리공사처럼 뭐 입찰 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조치예요. 근데 그게 아까 공기업이 했다면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서 이거 아예 집행정지 대상도 안 되는 거지. 응? 근데 요거는 이제 국가기관이 했다든지 지방자치단체 한 것으로서 이거는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예요. 응? 그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인정된 거죠. 응? 이거는 두째지로 보면 만약에 최종 판결에 승소하더라도 어떻게 된대? 그동안 뭐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이제 제한됨으로써 그 공사를 못 따가지고 불이익 입은 거 이거 있죠. 그런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인정한 거. 그 다음에 5번 판례도 있죠. 5번 판례 보면 뭐 나왔어요? 자, 첫째 줄 뭐였어요? 의원 제명 의결 부여 확인 소송. 그죠? 그래. 자, 이거 뭐 생각나지 요새? 박종철이 생각나. 박종철. 자, 경북 예천군 의원 박종철 제명 결정 내려졌죠? 제명 결정. 그럼 박종철 그 제명당한 의원이 뭐했어? 지방의회를 피고로 무효 확인 소송한 거야. 그죠? 우리 피고 공부했잖아요. 지방의회를 피고로 자기 제명시킨 지방의회 의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소송하면서 자기 어떻게 돼?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한 거지. 법원이 인정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응? 이 만약에 이게 소송에서 이긴다면 그 정지 안 되면 제명당해서 정지 안 된 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신분과 명예에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치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는 쉽게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결국은 인정해 줬네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그죠? 그래서 정지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의원으로서의 임무는 계속 수행. 그죠? 이거 나오니까 이게 딱 이 행정 소송은 아니지만 이번에
경남도지사 김경수, 응? 그 도지사에 대해서 1심 재판 형사 재판하면서 징역 뭐 2년 얼마 이렇게 징역 선고했죠. 1심이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법정 구속이라 해서 재판 확정 저 1심 재판하면서 바로 수감시켰어요. 사실 그거는 그래서 논란이 많죠. 왜냐면 이게 아직 1심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니고 그런 단계에서 바로 법정 구속시키는 거는 그 도지사 지금로서의 업무를 수행 못하게 되잖아요. 응? 그죠?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가요. 응? 이거 약간 이례적이고 조금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지금 여야당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응? 자유한국당은 뭐 짝짝짝이고 잘한 거다 그러고 민주당 측에서는 너무 과도한 법정 구속까지 시킨 거는 과도하다.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하다 이치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그 정도 하시고, 예. 우리 새 책에서는 6번 판례, 2018년 7월달 판례를 추가 하나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기로 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다라고 한 사례. 응? 자, 그러면 거기 소송 대상은 뭐였어요? 첫째 줄,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이거 일단 밑줄 쳐주고요. 자, 이거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처분이다. 장관이 뭐뭐 고시라는 이름으로 뭘 정해놨지만, 그죠? 근데 뭐뭐 고시라는 이름으로 정해놓으면 그 내용 보고 이게 입법 작용, 법 만들어 놓은 거로 인정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법 집행행위인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고시라고 장관이 정해놨지만 이거 별도로 공무원들이 집행할 필요도 없이 그 내용 자체로 이미 특정한 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처분성 인정한 거야. 그런데 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소송 냈죠? 응? 누가 소송 냈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에이, 나왔지. 둘째 줄 앞머리 제약회사가 소송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예요? 예를 들면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겠죠? 취소해달라 소송이고 정지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거 적용되는 걸 정지해달라는 거죠. 근데 인정했어요? 여기 보니까 제약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제약회사가 이거 정지 안 된다고 해서 있게 되는 경제적 손실, 기업 이미지, 신용훼손 이런 정도는 뭐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없다. 위에 세 줄 거기까지만 잘라서 공부해. 네. 세 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지 않았어요. 기업 이미지 훼손 뭐 이런 거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판례 2번. 자, 큐. 과세 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세금 부과됐죠? 근데 상대방 뭐 했어? 취소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돼? 세금 내는 거 멈춰달라. 판결 나오고 최종 판결까지 정지시켜달라. 납부하는 의무. 응? 근데 그거는 일단은 내고 나중에 승소 판결을 얻으면 뭐야? 다시 반환받잖아. 이자까지 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응? 다만 그 액수가 뭐 너무 커서 완전히 아까 말한 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 맞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주지. 이건 그런 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또 3번을 보니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술집 영업허가 취소 처분 나갔어요. 상대방 취소송 내고 뭐야 정지시켜달라는 거지. 그동안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판결 나오기 전까지. 근데 5천만 원 거기다 투자했나 봐. 시설비, 응? 인테리어 하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최종 이거 취소송 내놓고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영업허가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막 최소 막 몇 개월 이상 영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문 닫아야 되잖아. 그럼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이게 회복이 어렵지 않느냐. 몇 개월 동안 문 닫으면 손님 다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업자 측은. 응?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지 영업 허가 취소 신고의 효력은 멈춰달라. 영업은 계속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죠. 근데 법원이 안 들어줬죠. 그 5천만 원의 시설비는 결국 나중에 영업 허가 취소시킨 게 위법이었다고 승소받으면 어떻게 돼? 그 위법한 영업 허가 취소로 저기 손해 입었다 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다 금전적으로 구제가 가능한 손해이므로 회복, 정지 안 시켜줄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한 사례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적정한 정도로 줄일 수 있어야 내는데 시험 출제하는데 이거는 줄여서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너무 길어서 내용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자, 그리고 5번 판례 있죠. 5번은 중시. 아까 뭐 했었어? 뭐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하는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정지 받음으로써 뭔가 구제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문장을 읽어보면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우선 효력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때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어떤 행정처분, 소송 대상인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 내지 사실상 경제적 이익 이런 건 다 반사적인 이익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포함된다. 일반적인 법률상 이익 개념이죠. 거기까지는 하나 자르고요. 그러면 구체적 사항. 자, 다섯째 줄에 뭐 있어요?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 면허 처분. 요거 밑줄 쳐주세요. 요 사건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 저기 뭐야 양대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근데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에다가 뭐야 저 손님 많은 황금 노선을 배정해 준 거야. 아시아나가 반발하는 거죠. 왜 저 황금 노선은 저쪽에 주고 우리는 손님 없는 노선만 주냐? 반발. 응? 그래서 그게 이제 싸운 거예요.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 면허 처분 이거 취소해달라 속내고 속내고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결론은 정지시켜달라는 신청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응?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자, 결국 노선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또 연계 노선망을 개발하는 거 또 다른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 이런 게 생기더라도 이 정도의 손해는 어떻게 돼? 응?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효력 정지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죠? 이 부분 여기 시험에 우리 9급에서는 안 써있지만 다른 그 7급 이상 시험에서는 요거 문장 났어요. 응? 그 경쟁 항공사에 대해서 국제항공노선 면허 처분으로 인해 그 황금 노선을 배정받지 못한 항공사가 있게 될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 응? 그래서 그거 유의해 둘 필요 없어요. 따라서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돼?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안 되니까 맨 마지막 줄에 효력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응? 그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김에 마저 4번, 5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이게 집행정지 결정을 해주면 상대방은 일단 불이익 조치가 멈춰지니까 판결 나올 때까지 멈춰지니까 상대방 소송한 원고 측은 이익이 되지만 반대로 이걸 행정처분 멈춰놓으면 효력을 멈춰놓거나 집행을 멈춰놓으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집행정지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 집행정지 시켜주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이게 법조문입니다. 그게 없어야만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이 내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리의 뜻은 뭐래? 셋째 줄도 밑줄. 그 처분이 계속 집행됨으로 인해 관련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을 말한다라고 판결이 말했다는 거. 예, 요거 공부해 두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은 아니지만 판례가, 자 5번 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판례가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 뜻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그 앞에 문장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본안 청구,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이 청구가 이유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는 주장이 안 맞다는 얘기야. 위법성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판결 나오죠? 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으면 무슨 판결 나와? 기각. 상대방 승소 못하는 거죠. 즉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본안 청구 이유 없으면 승소 가능성 없으며, 이거로 하면 승소 가능성 없음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로 표현하면, 즉 원고가 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전혀 없으면 집행정지 시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집행정지는 어느 때를 대비해서 임시구제 조치로 인정해 주는 거야? 원고 측이 나중에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중에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 그때 가서 승소했지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거, 멈추지 않고 처분의 효력 같은 걸 멈추지 않고 진행했을 때, 재판 진행했을 때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제도가 집행정지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정지시켜준다는 거는 공익에 지장만 가져오지, 응? 그죠? 따라서 집행을 정지해주는 원래의 취지 목적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응? 최소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어 보여야 뭔가 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거다.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면 집행정지 내려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4번하고 5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5번을 묶어서 우리가 소극적 요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응? 그래서 오른쪽에 표 있죠? 응? 표로 정리해놨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게 한 요건이 총 5가지인데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집행정지 결정 내려주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요건이고, 밑에 거는 있으면 집행정지 못 내주는, 못 해주는 요건이라서 이제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그 다음에 이거 적극적 요건은 누가 요건 충족됐다는 거 주장하고 증명해야 돼? 집행정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 즉 신청인이 원고죠. 원고 측에서 나 집행정지 받기 위해 이런 요건이 충족됐다, 이걸 주장하고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고, 반대로 집행정지되면 행정청이 싫어요. 피고 측인 행정청이 이거 얘 집행정지 해주면 안 되는 요건이 있다, 요거는 피고 측인 행정청 측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 거죠. 항상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은 유리하게 되는 측에서 그거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논리, 그걸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판례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 1번 그냥 우리 아까 공부한 거니까,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 여기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정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 해주면 안 되는 요건이 있잖아. 이거는 소극적 요건은 누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대? 집행정지를 원하지 않는 피고인 행정청 측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응?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또 나온 거 나온다. 아까 한 얘기 또 나온다. 자, 어떤 행정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어. 그럼 법원은 첫째 끝에 그 처분 자체가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집행정지 신청받고 거기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궁극적으로 본안 재판 가서
소송 대상인 처분의 위법 여부는 거기서 가려야 될 문제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들어온 단계에서는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아까 했잖아, 그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 넷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효력 정지시켜주거나 집행정지시켜준 거는 원고 측, 신청한 원고 측이 최종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임시로 보호해준과 동시에 나중에 받게 될 승소 판결이 무의미하게 되는 걸 막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거다. 그러면 이 처분, 영업증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본원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돼가지고 취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응?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력 정지나 집행 정지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최소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이 효력 정지나 집행 정지 시켜줄 수 있는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 줄, 마지막 네 번째 줄 끝에 효력 정지나 집행 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거기서부터 밑줄 효력 정지나 집행 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 정지나 집행 정지 시켜줄 수 있는 요건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최소한 그거는. 다만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집행정지 들어온 단계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얘가 영업정지 처분이 딱 본 순간 위법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얘가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렇다면은 집행정지 신청 들어온 단계에서도 얘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건 집행정지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고 집행정지가 마무리는 안 됐지만 너무 길어져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어가겠습니다.